네, 클로징벨 라이브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6월 2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원래 대선 전이라서 조금 네. 어수선한 감이 좀 있네요. 네. 그렇죠? 어디서 그 감이 왔어요? 왜냐면 지금 시작했는데. 사실은 저는 불만입니다. 왜요? 뭐가요? 아니 이거 일단 두 분 모시고 네, 얘기할게요. 네. 자, 하창호 모험장님, 김장현 모험장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이거 주식 방송이잖아요. 응. 그래서 시장 안 좋잖아. 안 좋지. 근데 오늘 뭐 생일이랍시고 네. 어? PD님이 사비로 저기 털어가지고 저런 케이크나 사오고 아니 뭐 지금 동아리 활동합니까? 오, 감사합니다. 예. 케이크 자, 잘라줘요. 오늘 또 민트 생일이라고 우리 여기 담당 PD님께서 사비를 털어서 또 요 케이크를 하나 또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주세요. 예. 어서 떨어질까봐. 불 꺼질까봐. 우와, 감사해요. 예. 와, 아슬아슬한데. 아슬아슬한데. 자. 에어컨 있으네. 감사합니다. 자, 눈물이 핑 민트의 도네. 42번째? 아닌가? 거꾸로. 24. 43번째. 24. 아, 오케이. 24번째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트님. 예. 불러도 돼요? 네, 소원 다들 비시고. 부자 되게 해주세요. 아이고, 소원 감사합니다. 이쁘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민트님 네. 케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마음으로 같이 축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원 자체가 다들 부자 됐으면 좋겠다. 네. 예. 새로운 정부 네. 또 6월달 하반기에는 많은 분들이 네. 예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와. 자, 그래서 대선 전날엔 네. 어수선하지만 민트가 다 부자 됐으면 좋겠다니까 오늘 네. 넘어가고 6월달 되면 또 좋겠죠. 예, 네, 예. 네, 네. 자, 감사합니다. 우리 땅비리님이 2,000원 보내주셨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또 키스트론 공모주 깔끔하게 매도했다고 2,000원 또 보내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두 분 오늘 시장 한번 코멘트를 들어보자면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2,698. 코스닥은 0.85% 올라서 740. 외국인들의 매수가 코스닥에 조금 더 집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네, 뭐 오늘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좀 중간중간에 뭐 배당이라든지 이런 좀 노이즈가 있었는데 여기 썰리고 저기 쏠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짜증이 난 거죠. 에이씨 모르겠다. 연휴 쉬고 수요일 날 보고 결과 보고 결정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외국인은 오전에 1, 2, 3, 4, 5등 하는 거 그 순서 그대로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매도도 뭐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오늘 금융주 좀 많이 빠진 거. 그다음에 이제 또 증권주는 그 안에서도 좀 말아 올렸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약간 기대감이 축소가 되긴 했는데 에이 그래도 뚜껑 한번 열어보자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확실히 대선 이후에 별 내용이 없으면 네. 저는 좀 많이 빠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도 코멘트. 네. 뭐, 아쉽죠. 보합을 끝났으니까요. 기관에 좀 매도를 했네요. 경계감이라고 하면 뭐하지만은 조금만 빌미가 줘도 약간의 악재를 조금 많이 반영하려는 분위기 같아요. 악재에 약간 민감해지는 분위기 이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뭐 정확한 거는 진짜 뚜껑을 열어봐야 되니까 아까 노이즈라 그랬는데 그게 노이즈에 그칠 것인지 진짜 그럴 것인지 봐야 될 것 같고 그거 아니었으면 2,720까지는 갔을 수도 있을 텐데 느낌상. 저도 이제 이 실현에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쉬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조방변에서 이 실현이 나올 가능성은 조방변 화장품 제가 아까 화장품인데 하나만 찝으라 그래갖고 화장품 탑으로 있거든. 이렇게는 딴 데를 빼더라도 여기 이제 안 뺄 것 같아요. 딴 데서 빼더라도. 그래서 장이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장만 보면은 조금 왔다 갔다 아쉬울 수 있는데 네. 사실은 뭐 김장현 본부장님이 가장 강조했던 단호 때문에 중국은 쉬었거든. 네. 휴장이었어 심지어. 휴장이었어요. 근데 중국은 쉬었어. 네. 일본 보니까 1.2% 넘게 빠졌어. 걔는 아침부터 계속. 니케이가. 그런 거 생각하면 그래도 선방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러니까 기대감이 없지는 않아요. 신정부 기대감이. 예, 약간의 노이즈가 나오긴 했지만. 예.
근데 노이즈가 기대감이 있다가 그거마다 진짜 아닌가 봐. 그렇죠? 네, 그런 생각 들면 뺄 수 있죠. 그러니까 의견이 비슷한 거네요. 두 분이. 네. 그러니 저는 조방병 화장품 이쪽에서는 별로 그렇게 흔들릴 것 같지 않고 나머지 것 흔들리면 거기서 빠지지 않을까. 오케이. 오늘 환율은 9.8원 떨어져서 1373원 60전. 계속 1360원이랑 1370원 중반대 여기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분은 일단은 좀 대선 전이니까 네. 내일 또 휴장이고 또 이번 주 금요일도 휴장이고 그래서 이번 주는 좀 지켜보자라는 부분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한번 뭐 질문 있으면 하시고. 아니요 먼저 하세요. 네. 대선에 대한 개선? 대선. 네, 대선. 대선에서 개선돼 지금가. 아, 대선에서 개선. 예, 알겠습니다. 대선에 대한 그런 기대감. 상법 개정, 또 지배구조 개편, 분리과세, 뭐 증시 부양, 밸류업, 뭐 등등. 요런 기대감은 6월 달로만 놓고 봤을 때 지금 증시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보세요? 이건 좀 애매할 수 있는데 네. 만약에 진짜로 얘기한 게 다 진행이 된다면 반영된 거 한 20? 근데 이미 배당 소득세는 좀 물 건너 가거든요. 약간 단독 기사 내용으로 보면은. 그래서 그 기대를 어느 정도 반영했다라기보다는 진짜로 만약 되기만 하면 지수 3,000은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겁니다. 그거는 뭐 3,000이 이제 기준점이 될 수가 없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또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약간 넘어가는 것 같아서 반영이 얼마나 됐는지보다는 지금 다시 뒤로 선회해서 이게 과연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6월로 국한한 이유는 네. 사실은 뭐 시계열을 넓게 보고 가져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어떻게든 그쵸. 뭐 증시가 오르겠지라는 기대감인데 6월달 한 달만을 놓고 보면 사실 되게 단기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게 실제로 취임을 하고 나서 6월 달에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6월 전망에다가 그런 기대감까지 계속 이어질까라는 그 질문이거든요. 뭔가 그 허니문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런 걸로 보면 저 한 80%. 80% 정도 이미. 예, 이미. 오. 왜냐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갔고 그 처음에 잡았었던 2,500대 후반의 기준점에는 상법 개정이랑 배당 분리과세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걸로 이제 지주사랑 증권주들이 단기적으로 시세가 분출된 거는 맞으니까 그런 내용으로 보면은 저는 많이 반영됐다고 보고요. 오프닝 벨에서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저는 미국이 꺾이면 우리나라 꺾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섹션 899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관세에 대해서도 그렇고 좀 뭐 약간 거슬리는 게 꽤 많아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거에서 미국이 단기 조정이 온다면 우리나라도 저는 세게 좀 어느 정도는 차익이 나올 것 같아요. 2,600도 간당간당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오늘 나왔던 것처럼 이제 아직 대선 치르지도 않았는데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벌써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상단은 더 제한될 거고 그러면 뭐 빌매만 주면 언제든지 도망가겠죠. 왜 다 수익이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보면은 저는 뭐 물론 제가 계속 틀릴 수 있지만 제 생각은 조심해서 나쁠 게 없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많이 반영된 게 맞다라는 생각으로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지금 그 보노님이 말씀하신 네. 저 물 건너갔다라는 부분은 약간 뭐 개인의 판단의 영역인 것 판단의 같아요. 영역이에요. 근데 그 근거는 있습니다. 네. 기사 한번 보여주시면 스브스 쪽으로 비즈 네. 제 친정이죠. 예. 예. 요 단독 기사인데 네. 요란했던 배당소득세 이재명 빠지고 김문수는 후퇴했다라는 기사인데 그게 몇 시에 나왔어? 11시 50분쯤 나오지? 11시? 예? 오늘 나온 기사다라는 시간 말씀이세요. 나온 시간 그때부터 빠졌어 사실은 장에. 3시간 전. 그러니까 그때부터 빠졌다. 예. 12시 전.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공약에서 관련 내용을 뺐고 김문수 후보는 축소했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의 공약집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내용이 빠진 것으로 확인이 됐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분리과세 수혜자는 대주주 등 일부에 제한되고 세수는 감소되기 때문에 이게 주식시장이 활성화될까? 라는 실증적 자료가 부족하다.
요 내용 때문에 이제 하창원 본부장님 사실상 물 건너갔다. 저 정도 나오면 좀 물 건너갔다고 봐도 과언이 그렇습니까? 아니지. 좀 애매하죠. 왜냐면 우리가 기대했었던 거는 막 코스피 5천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배당 소득세 5천까지는 면제에다가 이제 고정 미국처럼 양도소득세 22% 고정인 것처럼 다 고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그게 분리과세랑 다름이 없거든요. 예. 양쪽이 다 그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배당 분리과세 진행될 확률이 어떻게 해서든지 높겠다였는데 한쪽은 빠지고 한쪽은 확 줄였어요. 네. 반대쪽도 엄청 줄였어요. 2천만 원에다가 뭐 25%인가까지로 많이 이렇게 떨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기대감이 많이 준 거죠. 네, 사실상 고소득자가 아니면 25% 15.4 띄고 25%를 또 때리면 그건 뭐 40% 세율 구간이기 때문에 거의 뭐 안 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거의 좀 힘든 구간으로 넘어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시네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래도 할 거다. 네. 아니다 죽어도 안 한다. 상법 개정도 안 한다. 뭐 이런 의견들을 좀 주고 계시네요. 이제 본부장님 아까 뭐 코멘트? 저는 말이죠. 이런 거 얘기할 때 제가 이과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과? 공대. 이과. 공대. 수치를 엑셀 가지고 예. 따졌으면 좋겠어. 대체 배당 소득세로 얼마나 그 돈이 더 드는가. 세율은 아니, 뭐 1%인가밖에 안 될 텐데. 아니 그러니까 총 금액으로 얼마냐고 대체. 내가 기자라면 그것부터 궁금할 것 같아. 이렇게 바뀌면 대체 10조가 더 나가는 거야? 10조가 더 세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오늘 나온 그까짓 게 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미국이 우리 국방비 하라고 한 거 2.8인가 3.5, 5.5 하는 거 있잖아요. 보셨죠? 국방비 증액하라고. 대한민국이 한반도가 위기인데 니네가 뭐 우리나라 미국보다도 유럽보다도 안 쓰는 게 말이 돼? 그러면서 스타팅 포인트가 3.5%입니다. 걔네는 5%하고. 그러면 2.몇 %가 3.5, 5.5면 그 금액 차이가 꽤 되거든요. 그게 막 이런 거 다 합쳤을 때 돈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거 가지고 따지는 기사를 좀 써봐, 제발. 이 단발성 쓰지 말고. 맨날 똑같은 거죠. 이게 배당 소득세금 나발이고 뭐 GDP에 그 국방비 나가는 돈이 어디서 나오는가? 여러분 돈 안 내면 그거 어디서 나올 것 같아요? 다 빚져 사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걸 계산을 해가지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보고 대통령 선거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어디서 돈이 부족해서 이런 거가 왜 빼진 거야? 그 우선순위가 대체 뭐야? 과학기술 왜 안 해도 더 쓸 거야? 단발성을 이렇게 하니까 국민도 단발성 듣는 사람도 단발성 기자도 단발성 맨날 그러니까 주가 이렇게 따라가고 마는 거지 뭐. 쇼츠가 대세잖아요. 네? 아니 그 따라하면 계속 그러는 거야. 내가 오늘 가져온 게 있는데 여러분들 말합시다. 그러니까 돈을 계산기를 때려갖고 그리고 그 범위가 있으니까 아기를 하나하나 하면서 뭐 TV 틀어놓는 거 나버리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역적인 거 가지고 하고 그럼 뭐 그 꼴이 되겠어요. 내가 어제까지 선거하려고 했는데 그거 보면서 선거 안 하기로 했어. 아 그래요? 투표 안 하기로 하셨어요? 원래 하신다 그랬는데. 정말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갖고 책 보고 수련하기로 했어. 꼬라지가 보니까 돈 찍는 건 괜찮은데 가서 무효표라도 찍으세요. 무효표? 그건 할 수 있지. 무효표 찍으세요. 저도 그래서 둘 다 싫을 때 가서 무효표 찍었어요. 그럴 수는 있죠. 하여튼 네. 기분이 완전 잡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그런 거 그런 거 하면은 왜 바뀌었는지 뭐 하는지 따져 묻는 사람이 없잖아. 뺐다. 그래서 죽이려면 대체 뭐 이유가 있을 수도 있잖아. 뭐가 프라이어티. 이렇게 단초적으로 말초적으로 대응하고 화내고 뭐하고 맨날 본부장님이 물어주시면 안 돼요? 난 경험이 없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땡땡땡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읽지도 못하겠네. 예, 일단은 폐장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땡땡땡 해주셨고요. 전유민님, 맙소사돌님, 땅비니님, 폐장 드가님이 발사해주셨고요. 네. 맙소사돌님께서는 대통령 바꾸고 3천부터 가자 말씀해주셨습니다. RMBM님은 6월 시작 화이팅입니다. 주드님께서는 날씨도 지수도 오락가락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복선이님, 유님, 이하늘님, 암살자님 오셨고요. 소울니님. 네. 민트 탄신일을 국경일로 지정하라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제발. 이 지능형 안티입니다. 예. 안티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슈퍼나추럴님도 오셨고요. 움팡오지님께서 본호님의 소신 발언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네. 예. 태후복희님도 오셨고요. 새콤님도 오셨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 그러면은 어제 택장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네. 오. 투표 발언 하나로. 역시 진짜 뜨겁다. 선거철이긴 하네. 그러니까요. 뜨겁다, 뜨거워. 익었어. 예. 시장도 이렇게 뜨거워야 되는데. 그렇지. 네. 시장이 알겠습니다. 뜨거워야지. 예. 여기 투표한 분 없죠? 아직. 내일 하려고요. 저 내일 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네. 저 원래 사전 투표 안 하고 원래 아. 본일에 합니다. 저는. 이야, 그쪽이구나. 어? 왜요? 아니 어디요? 사전 투표 어딘데요? 사전 투표 한 드러나 봅시다. 어딘데요? 사전 투표한 사람이 30몇 프로 아니에요? 30몇 프로죠. 예, 그 정도. 제일 높았다고 했어요. 34예요? 머저리티는 대부분은 예. 사후 투표, 사전 사후 투표, 사후 당일 투표자 당일 사후투표는 투표. 사표입니다. 사표. 얼리 보팅 말고 예. 그냥 제대로 보팅. 아하, 알겠습니다. 네. 자, 근데 요즘에 진짜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정치와 이념 때문에 네. 약간 좀 이분법적인 그런 현상들이 좀 많이 나타나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통합이 되고 다 같이 좀 이렇게 손을 맞잡고 이런 세상이 되는 게 훨씬 좋은데. 맞아요. 예. 뭐 트럼프 자체가 뭐 갈라치기 하면서 너 죽고 나 살자. 나만 살자. 나만 살자 하고 네. 있으니까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네. 자, 그러면 3시 37분 지나가고 있고요. 지수가 들어왔겠죠?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0.05% 그래도 빨간불로 끝났습니다. 2698 1포인트 올랐네요. 2697로 시작했는데 2719까지 올라갔다가 결국은 다 반납하고 네. 2698 코스닥은 0.8% 올라서 740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보노님 네. 들어볼까요? 네, 지수는 오늘은 보합이라고 봐야겠죠. 플러스 0.05% 상승 마감했습니다. 좀 아쉽죠. 장 초반에는 좀 미국의 미니 지수가 빠져도 치고 올라가서 오 역시 우리나라 이제 대선 앞두고 좀 치고 나가나 보다 했는데 오늘 좀 쉬는 흐름이었고요. 그래도 수급은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이제 1시 한 반 정도 됐을 때는 마이너스로 넘어갔었거든요. 외국인의 매수가. 네. 근데 다시 좀 막판에 들어왔고요. 좀 아쉬운 건 프로그램에서 좀 더 집어 던져서 증시 자체에서의 좀 약간 패시브 수급은 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플러스 0.81% 상승한 740포인트대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건 뭐 알테오젠 효과가 매우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시가총액 1위가 뭐 6% 정도 올라가 버리니까 지수는 좀 플러스 알파 요인이 좀 컸고요. 그다음에 알테오젠만 살고 나머지 다 죽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코스닥 매수에서 알테오젠 외국인 순매수가 컸기 때문에 요것도 절반 이상은 알테오젠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미니 지수가 좀 빠지는 게 거슬리기는 하는데요. 여기 좀 노이즈가 많이 있죠. 그래서 네. 섹션 899 요거 아마 한동안 계속 얘기가 나올 텐데 그게 진짜로 진행이 된다면 저는 증시는 약간 혼돈의 세계로 넘어가지 않을까. 왜냐면 분명 미국에서 엄청난 머니 무브가 일어날 텐데 네. 그게 어디로 갈까? 그 생각이 좀 들고 그 안에서 우리나라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 아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나라가 오히려 엄청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네. 이제 이자나 배당 소득이나 이런 걸 얻었을 때 세율이 35%까지 올라가요. 지금 15%거든. 지금 15%거든요. 그러면 그걸 안 하죠. 누가 하겠어요? 아예 모르지. 네, 다시 나도 아예 말씀해 몰라. 주세요. 다시. 처음부터. 그러니까 배당 소득세 뭐 이 기타 한 4-5개 품목이 있는데 일단 배당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그러니까- 미장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해외에서 미국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매긴다는 거야. 세금을 매긴다. 그러니까 미장에 달려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거나 딴 데로 갈 거라는 거지. 그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네. 원래 세금 매기 원래 있었어 15%. 원래는 원래 15%인데 그거를 35%까지. 올린다. 모든 네, 더블. 35%면 말이 20% 올라가는 거지 한번 내보세요. 예, 거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은 그것만 내는 게 끝이 아니거든. 그거 내고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장에서 수익이 생기면 그거는 또 배당이 생기면 그거는 금액 상관없이 원래 종소세 신고해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얻어 맞는다는 40%. 네, 기본 그 정도는 낸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한 3억에서 5억 번 것처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청 심각한 거죠 세율 부과니.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거에서 외국에서의 수급 이탈이 엄청나게 생길 텐데 그럼 그 많은 돈들이 어디로 갈까가 첫 번째고 네. 그럼 저는 미국 증시 진짜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또 반대로 재밌는 건 뭐냐? 그거 양도세는 고정이잖아요. 양도세는 도터치기 때문에 또 이제 매매로는 또 엄청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자금이 빠지긴 빠질 텐데 얼마나 빠질까라는 거. 그리고 그 자금이 나왔을 때 그럼 배당 세팅을 어디로 할까? 유럽일 수도 있고 일본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일 수도 있고 있잖아요. 그럼 그 선택을 받으면은 그 증시는 날아가는데 그치. 그걸 못 받는 데는 또 수급이 빠질 거란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도 배당을 많이 주고는 우리한테 오겠지. 근데 우리가 별거 없으면은 딴 나라로 가겠지. 그렇죠. 다른 선지국 유럽 가기가 더 편할 그래서 것이고. 아까 그 배당 분리과세에 대한 좀 그렇지. 턴이 된 거는 저는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동감하는 거예요. 기분 합니다. 완전 끌렸다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이게 확정된 건 아니에요. 아까 말한 그 899라는 것이 우리나라 그 지정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지정은 안 됐는데 우리나라도 법인세가 낮은 국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될 가능성이 저걸 시행하면은 우리가 빠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그쵸. 혹시 우리가 내고를 잘해서 법인세가 낮지만은 지정은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우리의 여건이 배당이라면 우리가 세금이 원활하면은 이 차에 우리한테 오게끔 만들 수 있는데 그 여건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은 그러면 가장 편한 게 뭐예요? 미국 사람은 유럽 가는 게 가장 편하거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가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머니 무브가 나올 수가 있고 네. 어쨌든 그런 상황이 생겨서 지수가 조정이 나온다고 치면 왜냐하면 이게 국채나 이런 거 투자도 다 포함이 돼요. 누가 세금 국채에서 5% 먹는데 거기서 세금 40% 거의 좀 40% 내면서 그걸 합니까? 당연히 다른 데 가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국채도 작살날 수 있어요. 그러면 국채 수익률이 엄청 급등 나오면 밸류 부담 생기고 증시 폭락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 첫 번째. 그리고 일본이나 이런 쪽도 지금 자금이 어쨌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들 봤을 때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봤을 때 증시 좀 애매하다. 네, 이미 하원은 통과했고 상원에서 만약에 진짜 통과돼 버리면은 이거는 저는 부동산으로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미국 증시가 못 가고 우리나라가 갈 수 있는 시나리오의 가능성도 있습니까? 특정 섹터는 그럴 수 있죠. 빠지면 사겠다는 게 있으니까. 미국이 없는 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선하고 화장품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세이프해요. 거기랑 겹치거나 부딪히거나 그런 게 약하잖아요. 반도체 AI는 한국을 사냐 미국을 사냐 이승가 되는 거고 만약에 장이 빠졌을 때 아니면 어떨 때는 방산하고 변화키는 또 분위기 따라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세이프한 건 없죠. 그 지주나 증권은 이런 분위기 때문에 간 건데 이게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가정하면은 거기 안 갈 거고 이제는 아니면 좀 쉬었다 갈 것이고 그러면 뭐 올라가는 것보다 일단 빠질 수 있지. 그래서 항상 한 4% 올라가는 게 참 어렵게 올라가는데 빠질 때는 한 4, 5% 빠지는 거는 뭐 한 이틀 만에 확 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안고 지금 가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는 봤을 때 2,400대까지 2,500일 깨지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모르죠. 일단은. 오케이. 보노님은요? 미국이나 다른 데 안 가고 우리나라만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도. 배당 분리과세만 하면 우리나라로 저는 온다고 봐요.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하면은 3천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엄청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있는 자금이 저는 배당 분리과세 하면은 주식으로 엄청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총 볼륨이 커지면 과연 세금이 줄어들까? 저는 엄청 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왜냐면 저는 배당 투자도 해보고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종합소득세 내고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세수가 엄청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그거가 지금 조금은 불투명해졌으니 만약에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선택이 안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왜냐면 한다라고 해서 외국인 수급이 많이 들어왔는데 안 한다고 하면 그 수급이 나갈 확률이 있죠. 맞아. 기대감을 굉장히 키워놓은 건 사실이니까요. 근데 그게 결과 나오기도 전에 일단은 약간 뒤집어지는 느낌이라 요거는 우리가 그때 이제 밸류업 지수 얘기했을 때 사실 외국인이 믿고 엄청 들어왔잖아요.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막 지수도 사실 구성 진짜 이상하게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 다 던지고 도망가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그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은 좀 신경이 쓰이기는 합니다. 지수가 높은 구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낮으면은 신경 안 써도 되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시장 결국은 보합
이었는데 뭐 질문은 이거예요. 두 분 생각에는 이번 주 내내 약간 이렇게 좀 답답하면서 좀 조용하면서 방향도 못 잡고 갈피 못 잡고 요럴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뭔가 이제 선거 이후에 멘트가 막 또 이제 엄청 세게 막 증시 뭐 5천, 6천, 7천 막 얘기 나오면 그리고 거기에 따른 뭔가 대안을 하겠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없으면은 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미국장도 약간의 변동수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또 관세도 오늘 철강했죠. 또 드론 쪽 행정명령 서명한다고 또 기사 나와서 오늘 드론주도 좀 움직였죠. 그런 거 보면은 또 트럼프가 또 근질근질한가 봐요. 또 열심히 또 사인하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관세가 또 변동성이 나올 수 있고 뭐 베센트가 뭐 조만간 중국이랑 얘기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뚜껑 열어봐야죠. 근데 네. 지금은 맹비난 중이거든요. 이제 뭐 히토류나 이런 것도 풀기로 했는데 중국이 풀지 않았다 해서 막 지금 미국이 좀 열받아 있어요. 거기서 또 뭔가 노이즈가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 1기 때를 보시더라도 그 관세 협의되는데 6개월, 7개월 걸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질질 끌면서 트럼프가 얻어낼 거를 많이 뜯어내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단기간에 이 사태를 이렇게 봉합시키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은 이번 주? 나 이번 주에 조용할 거로 봤어요 원래는. 그리고 IT적으로나 이번 주는 다음 주에 이슈가 많아요. 이번 주는 브로드컴 목요일 날 나오는 실적. 브로드컴 꽤 큰 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 정도의 파괴력은 아니지만 상당히 어텐션 주목하는 IT 대표주기 8번째 시총 8번째니까 그거까지 그러니까 올 화요일 쉬고 수, 목 그렇죠. 뭐 특별한 거가 없지요. 오늘 중국 쉬었고. 예, 없어요. 산업적으로도. 다음 주에 뭐가 있냐면 하나 있어요. 다음 주에는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금방 가니까. 네. 아무도 요즘에 관심 없는, 저도 관심이 없었죠. 애플의 세계 월드와이드 디벨로퍼 컨퍼런스라는 게 있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요. 아마 그 얘기를 아마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 누가 하긴 할 겁니다만은 기대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 정도이죠. 그 말고는 별로 특별한 거 없죠. 그래도 오늘 외국인이 좀 들어와 줬잖아요. 네네. 그리고 환율도 내려가고 그리고 내일은 대선이고 네네. 이런 거에 대한 단기적으로라도 좀 외국인들이 기대하는 건 없을까요? 좀 멀리 보지 않고 그냥 단발성으로라도 들어와서 매매를 하고자 하는 그런 현상? 그런 현상은 이번 주에 기대해 볼 수 없을까요? 아니 내국인도 지금 볼 만한 게 없는데 왜 외국인이 그게 있을까요? 그거 이제 저는 대선이 결국엔 핵심이라고 봐요. 대선에서 뭔가 그 기대감을 키워주는지 안 키워주는지가 저는 핵심 키로 보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하면 외국인도 당연히 안 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저는 이미 오늘은 끝났으니까 네. 오늘 끝났고 이제 대선 이후에 누가 되고 그리고 어떤 발언을 하는지가 제일 핵심이다 해서 그거에 따라서 저는 증시 방향이 많이 갈릴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전에 예단하는 거는 뭐 크게 저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반영은 많이 돼서 올라왔으니까 이제 더 달리느냐 안 달리냐는 그 결과값 이후의 내용으로 판단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오케이. 넘어갈까요? 네. 예, 상승 섹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섹터가 올랐을까요? 네, 오늘은 네 게임주 방산인데 방산은 좀 잠깐 엇갈리는 종목군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원전 전반적으로 엄청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대거 좀 전환을 했고요. 오늘 아무튼 좀 이슈가 강했었던 쪽은 게임, 화장품, 피부 미용 요런 쪽들 되게 좀 강했고 그다음에 화장품 쪽에서도 뭐 급등 종목 워낙 많이 나왔고 또 에너지 종목에서 일부 종목군들도 되게 급등이 많이 났어요. 예를 들면 뭐 태움 같은 종목에서 많이 올랐고요. 뭐 로봇도 분위기 나쁘지 않았고 엔터도 약간 유통주들까지 그 이제 음반 음원 매출하는 그런 종목군들까지도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선도 사실 나쁘지는 않았는데 뭐 조방원 뭐 이런 애들 네,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고 변압기는 이제 효성중공업 중심으로 네. 좀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른 섹터들의 공통점이 있나요? 공통점? 네. 공통점은 글쎄요. 공통점이라보다는 이제 조방원 뭐 이런 쪽은 연속성이 있는 산업군들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넘버가 나오거나 산업의 성장이 있는 쪽들 뭐 방산, 엔터, 화장품, 피부미용 전부 다 그러겠죠. 굳이 엮자면 그런 것들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이제
리포트발이 좀 있었던 종목군들이 많았던 오늘 게임주 뭐 이런 느낌이라서 뭐 공통적으로 다 엮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조금 이게 달라요? 화장품은 분명히 그 약간 수출 데이터 네. 그거하고 리포트도 계속 나왔어요. 하반기 전망이 나오는데 저도 오늘도 뭐 세미나 듣고 있습니다만 화장품은 넘버가 나오고 아직 밸류가 그렇게 부담되지 않고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관세고 이런 외풍에 상대적으로 좀 덜 민감하고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의미에서 탄탄하다고 보고 그리고 아까 리포트발 말씀하시고 반도체는 별로 애매하게 했는데 아침에 말씀드린 것은 AI 관련되는 정책 기대감 여러분 아니면 코난 테크놀로지 와이즈넷, 솔트룩스 이런 거 많이 갔거든요.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는 두 가지예요. 리포트가 딱 정책 이 시점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름대로 잘 적었어요. 유한 따진 그 리포트. 그런 거 맞아서 시가총액 작지만 힘을 보탠 거죠. 근데 큰 거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2차 전지 안 가고 반도체 애매하고 뭐 그 지주하고 은행 같은 경우도 가다가 애매하고 그러니까 장이 이제 전체적으로는 그렇죠. 그 정도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가 조금은 다릅니다. 아, 이유가 다 다르다. 왜냐면 아까 전에 암살자님이 이제는 내수주에 집중을 하는 것 같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인가? 뭐 왜냐면 화장품도 있었고 뭐 이러니까. 내수주. 근데 내수주는 결국은 부양 정책, 국가가 부양한다는 부양 정책에 믿음이 더 가야지 더 세게 가는 거거든요. 그게 섬유가 됐던 아니면 일반 백화점이 됐던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 기대감 갖고 오른 게 있어요. 이거 역시 뚜껑을 열어보고 다시 접근을 하실 겁니다. 아직 접근 안 하신 분들은. 알겠습니다. 저희 다시 한번 볼까요? 게임주 방산, 엔터 원전, 화장품, 피부 미용 로봇 이 중에서 좀 언급을 해주실 만한 거 있을까요? 뭐 근데 다 비슷한 것 같아서 최근에 이제 그냥 안전한 산업군들이죠. 따로 뭐 매일 얘기하는 산업군들이라서 그거 하지 말죠. 아, 좀 너무 같아요? 특별하게 하지 마요. 방송하지 말자. 하지 마요. 아니 특별하게 내용이 뭐 그럼 하나 확실히 올라온 거 확실히 올라온 거 이유가 있는 거. 이유가 있어.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섹터. 안 좋아해. 진짜 싫어해. 뭐지? 반도체 섹터에서 오. 좋은 거 하나 리포트 아이, 나온 게 있어. 있어요. 안 그거 돼요. 보여드릴게. 아이 싫어요. 반도체 안 들어요. 아이, 좋아요. 아니야 이거 지금 나쁘게 얘기하는 두 거 아니야. 번까지 속으면은 제가 잘못한 건데 네. 세 번 속으면 내가 오케이 잘못한 거야. 이거 페이지 6페이지 8페이지 아니고 6페이지 6페이지. 들으면 수익 나요 이거. DB 하이텍? 오랜만에 듣는 종목인데요. 근데 이게 주가가 지금 윗꼬리가 달라서 조금 거시긴 한데 오늘 14% 갔다가 8%인가? 결국은 8%로 끝났습니다.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예. DB 하이텍은 뭐 하는 회사인지 알죠? 파운드리인데 예. 아주 첨단 말고 옛날 구닥다리 12인치 네네. 다리 차는 거잖아요. 그 미국하고 중국하고 막 갈등이 있으니까 수혜를 본다는 거예요.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업체 중에서 TI,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하는 회사를 제재를 했어요. 너네 칩 미국 공장에서 만든 거 너 반덤핑 걸리고 안 돼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TI라는 회사가 만드는 칩이 중국의 자동차 업체의 필수적인 반도체예요. 그 수입 안 하고 제재하면은 그 중국의 그 반도체 자동차용 반도체는 누가 만들어줘요? TI 걸 안 쓰는 거 좋은데. 몰라요. 누가 만들었죠? 그 중국의 그 설계 전문 회사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작은 거. 걔네들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걔네들이 만드는 설계를 하는데 생산은 누가 해줘요? 모르죠. 파운드리 생산할 수가 없는 거야. 네. TI는 지가 생산하거든. 지가 설계해서. 근데 미국의 그 TI를 제재하다 보니까 네. 그것이 누구한테 가느냐? 중국의 로컬 업체인데 중국의 로컬 업체는 생산해 준다고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거를 DB 하이텍이 수혜를 받을 수 어드밴스드가 있다. 아니니까 첨단 제품이 아니니까 그걸 받는다는 그 콜입니다. 말이 그럴싸해요. 말이 그렇죠. 그리고 실적이 좋아요. 1분기보다 2분기가 거의 더블이고 작년 대비했을 때 엄청 올라가는 식으로 했는데 밸류에이션이 이거 볼까요? 밸류에이션이 오늘 오르기 전에 PER 5.9배, 6배, PBR이 0.8배, ROE가 13%. 그러면 모멘텀이 붙을 수 있다는 생각이 탁 들었습니다. 만약 플레이를 한다면 미국하고 중국 열심히 싸워. 그래서 계속 이제 중국 거는 못 만들어져. 그럼 DB 하이텍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래간만에 하나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럼 반대로 트럼프가 또 말을 바꿔서 갑자기 중국과 미국이 친해졌어요. 그러면은 일단 친해져서 하더라도 그러니까 관세를 네. 미국이 중국에 관세 30%를 낮춰줄 수는 있지만은
아마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기술적인 제재가 근본적으로 사라질 거라고 보지는 않아야지 기본적으로 이 주식을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거죠. 북배를 일배만 잡아도 한 5만 원 근처 예. 정도까지는 뭐 보인다고 느껴집니다. 지금은 42,250원입니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다시 볼까요? 네, 옳은 거 별거 없고. 네, 게임 원전 화장품 왜 혼자 웃고 있어요? 아니 내가 쉬면 방송이 안 돼서 쉴 수가 없다. 쉬지 쉬지 마요. 쉴 수가 없네.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자, 게임 방산 엔터. 일단은 방산인데 방산 중에서 사실 지금 LIG 넥스원, 롯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애들은 신고가 앞에 두고 트레이딩의 영역에서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고, 오늘 지금 계속해서 질문을 주시는 거는 저랬음에도 불구하고 한화 시스템은 5% 정도 빠졌다. 이거는 이유가 왜 그러냐? 왜 한화 시스템만 따로 놓냐? 여기에 대한 대답은 뭔가요? 글쎄요, 그거는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한 이유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아마 종목별에서 뭔가 차이가 나타나는 이슈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거는 체크를 정확하게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체크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고, 근데 이제 방사는 조금 저는 위치가, 물론 산업은 너무 좋은데, 네. 산업은 너무 좋은데 지금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유럽 쪽에 대선이 있는데 그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약간 국내 방산에 우호적일 수도 있고 우호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럴 수 있네요. 네, 그 지금 이름이 외국어라서 좀 어려워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두 명이 좀 치열하게 붙고 있는데 라인메탈. 네, 그쪽이랑 연결되는 거죠. 질라탄. 아니 그건 기업 이름이고 호날두. 그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있는데 네이마르. 어쨌든 그 대선 결과에 따라서 네. 약간은 국내 방산 쪽에 대한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방산은 어쨌든 유럽 쪽에 계속 진입이 돼야 되고 확장이 돼야 되는데 그거에서 만약에 좀 제동이 당하면 약간 속도가 더뎌질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냥 원론적으로 그냥 방입이나 뭐 지역이 전반적으로 좀 안정적이다, 유럽에 너무 집중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기업들은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뭐 전반적으로 노출도가 방사는 그쪽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저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라인메탈이랑 계속 비교를 하면서 올라왔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거랑 비교하면은 사실 방산이 계속 더 가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 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올라갔었던 적이 별로 없어서 네, 이게 계속 유지가 될지는 좀 물음표이기는 합니다. 네. 근데 요거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사실 한화 시스템이 지금 뭐 올라왔어. 1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3,000원부터 지금 5만원까지 거의 5만원 근처까지 올라왔다가 오늘 이제 기술적인 일봉으로 살짝 빠지면서 21선 아래로 내려간 거라서 사실은 요게 뭐 뚜렷하게 뭐 하락세다 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4만원에서 45,000원 사이 계속 박스권을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빠졌다고 크게 뭐 이슈가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보여주시면은 상승 섹터 중에서 엔터가 오늘 하이브랑 YG 엔터. 하이브는 지금 방시혁의 그 뒤통수 리스크, 네. 그게 있지만 그래도 올랐어요. 예, 네. 아침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YG 엔터 하반기에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하반기에 블랙핑크 등 아티스트의 활동이 본격화된다. 그래서 목표가를 올리겠다. 저는 지수 씨가 진짜 너무 좋아요. 지수 씨 너무 예쁘죠. 돌려가는 거죠 또. 왜요? 왜 갑자기? 왜 이렇게 4명 있는데 갑자기 말하는데? 예? 예? 무슨 말? 지수 씨 너무 좋고. 네. 요 두 분은 이제 제 동네 친구잖아요. 네? 예? 호주. 아 진짜? 네, 동네 친구잖아요. 알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알죠. 아, 이분들이 저를 예, 모르죠. 예. 예. 그래서 되게 친근감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그룹인데 어쨌든 이제 하반기에 블랙핑크 나오죠. 베이비몬스터 나오죠. 트레저 알죠? 노래? 트레저 That is what you 진짜 우리 are. 늙었다. 네. 브루노마스 나오죠. 브루노마스. 그래서 9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올렸대요. 네. 그래가지고 하반기 공연 일정이 공개가 됐다. 180만 명을 웃돌았다. 뭐가? 최대 모객 수. 그러니까 하반기에 180만 명이 최대 모객 수라는 거야. 와. 몇 번을 하는 거야. 돈을 쓸어 담네 아주 그냥. 진짜. 한 번 하면 한 10억, 20억 떨어질 텐데.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 예.
자, 250만 명도 넘어설 것이다. 뭐 이런 의견을 줬는데 엔터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장현 본부장님 여쭤보지 말까요? 아니 괜찮아요. 예. 하이브는 며칠 동안 빠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발악한 거죠. 반등한 거죠. 한 3, 4일 연속으로 빠졌지 않습니까? 그런 이슈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고 YG는 리포트 빨 이슈인 것 같고 지금 그런 얘기를 정황을 봤을 때는 저는 여기서는 안 따라갈 것 같습니다.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안 간 거, 덜 간 거, 뭐 잘은 모르지만 뭐 저기 JYP가 됐든 아니면 DOE가 됐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노머스. 예. 그런 거가 오히려 쫓아가는 정도. 근데 이것도 많이 올랐어요. 이제 여기서 추천드리기가 만만치 않은데요. 전체적으로는 많이 올라와서 저는 이제는 안 쫓아가거나 매우 선별적으로만 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좋은 얘기가 나와서 뭐 한 번 정도 실적이 2분기 실적이 좋으면 한 번 더 갈 수는 있겠죠. 근데 새롭고 하는 거는 조금 신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노님은 의견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요거 차트 한번 보여주면서 부담스럽게 토스를 하겠습니다. 네. YG가 12월 31일 지나고 나서 1월 2일에 가격이 44,000원이었어요. 지금 86,000원. 쭉 와, 진짜 많이 올랐네. 땡겨 쭉 올라가서 오늘 신고가 87,400원까지 찍었습니다. 네. 자, 보노님 추세 살아 있잖아요. 블랙핑크 좋잖아요. 예, BTS 컴백하잖아요. 예. 엔터 하반기까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계속 연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는 있어요. 이전에도 이게 고가권에서 분위기가 그때도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추세가 꺾였을 때 되게 어려웠잖아요. 지금은 사실 이제 아티스트들이 전반적으로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넘버가 확실히 찍힙니다. 지금은 이전이랑 또 달라요. 그래서 확실히 찍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분위기가 꺾이는 전조현상이 나올 때가 된다면 아마 음원이 꺾인다거나 아니면은 적어도 주봉상으로 깨지거나 그런 상황이 생길 거예요. 그게 안 생기면 계속 롱 포지션 잡으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기술적으로 깨지면 그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월봉상으로는 뭐 요번 달까지는 저는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요번 달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다음 달부터는 좀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구간이고요. 대신에 이제 그 사이에 뭔가 이제 6월 달 넘어가면 이제 7월 달, 8월 달에 이제 그 월드 투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반응 보이면 주가가 올라가다가도 한 번 더 치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슈가 그 코로나라든지 이런 게 좀 퍼지고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더 갈 것 같고 만약에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오프라인 콘서트에 타격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되돌림이 세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만 잘 고려하셔가지고 좀 최악의 탈출 라인 이런 것들만 잘 정해 놓으시면은 뭐 잘 가는 산업을 굳이 터치할 필요는 없다. 왜냐면 여기는 뭐 실적도 나오고 산업의 전망도 좋고 아티스트가 한쪽에서만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뛰어다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좀 더 봐볼만 하다. 그리고 YG 엔터를 좋게 보시면 YG 플러스도 같이 보시는 게 맞아요. 네. YG 플러스는 저는 YG 플러스가 지금은 좀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위치상으로 YG 엔터는 아까 보세요. 지금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가파르고 좀 부담스럽죠. 근데 YG 플러스는 이제야 요 빼꼼 들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MD 매출이나 이런 거 늘어나면 여기가 수익이 엄청 늘어납니다. 그래서 YG가 안 갈 때 YG 플러스가 많이 갈 때는 공연이나 이런 거 많이 할 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선택한다면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위치가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YG 플러스로 하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럼 최애 종목은 YG 플러스. 와플. 아니죠. 그런 관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대장은 당연히 예죠. YG 엔터가 더 올라가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부담스럽고 투자 성향이 그거를 싫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위치가 덜 올라간 종목으로 선택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진스는 요즘 뭐예요? 뉴진스? 뉴진스는 그 소송 쉬고 있지 않아요? 그래요? 그렇네. 이런 뉴스가 있네. 법원이 뉴진스 독자 활동할 때마다 어도어한테 각 멤버별로 10억씩 배상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네요. 이게 엊그제 뉴스네. 그러면 이게 몇 년 동안 잡힌 거예요, 발목이? 이게 뭐야? 나 이거 뉴스 처음 봐. 독자 활동할 때마다 어도어한테 각 멤버별로 10억씩 내놓으라고? 와. 간접 강제 신청을 인용을 했다.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동의 없이 연애 활동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은 1회당
위반행위 1회당 10억 원씩 어도어에 지급하라 그랬대. 와. 근데 그러면 네. 괜찮네. 나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 10억 이상만 하면 일단 플러스 나는 거잖아, 자기들은. 저 밑에 보시면 멤버 5명이 함께 하면은 50억이에요. 그러니까. 그 60억씩 받으면은 그러면 10억 다섯 플러스니까. 명이서 홍대에서 버스킹 해가지고 네. 60억 받으면 네. 50억 떼고 10억 자기네들이 가지면 되는 거잖아. 가능하긴 하겠네요. 괜찮네. 괜찮잖아. 유진 쓰면 10억 가능하네. 못 벌어? 한 번에? 그러면 해체해라. 10억도 못 벌면. 아, 뉴진스. 우리 애기들한테 무슨 소리. 아니 10억은 벌어야지. 그래도 대한민국 아. 대표 아이돌인데. 세금 예. 떼고 남아야 되니까 100억 이상 벌어야 되네요. 와. 100억 정도. 괜찮은데? 어쨌든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한 거라는 거는 맞네요. 네. 아휴, 응원하긴 하는데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엔터 받고요. 저 논란 있겠죠? 채팅 안 봤는데. 네, 논란 있겠죠. 당연히 닥쳐라. 너가 나가라. 죽어라. 이 꼬매라. 예. 걱정돼서 하는 말이잖아요. 걱정돼서. 굶어 죽을까봐 걱정돼서 하는 말이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 섹터 뭐가 있을까요? 뭐 엔터 받고 게임이야 넘어갈게요. 원전도 넘어가고 화장품 얘기해야죠. 화장품하고 피부 미용 오늘 뷰티 쪽이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그 많이 오른 거는 수출입 동향하고 뭐 다른 이슈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무슨 이슈 때문에 오른 거예요? 일단 수출입이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출입이 주고 뭐 일부 리포트가 나오기는 했는데 뭐 이쪽은 리포트가 사실 굉장히 긍정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었던 쪽이라 가지고 특히나 피부 미용은 훨씬 더 그렇죠. 그래서 뭐 이쪽은 따로 뭐 이렇게 영향 받았기보다는 저는 오늘은 수출입 데이터가 다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 오늘 발표됐었던 수출입 데이터 중에서 반도체랑 화장품이 단연 제일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수급이 쏠린 것 같고요. 또 피부 미용 쪽은 인바운드가 돼도 사실 수혜를 받고 아웃바운드로 해도 수혜를 받는 쪽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고 또 소모품 매출 비중이 30%에서 40%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퍼져나간 데서는 계속 구독경제화처럼 돈이 들어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 실적이 쉽게 꺾이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뭐 지역도 계속 넓어지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은 수출 데이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김장일 본부장님은 대선 지나고 나서도 6월 달에는 화장품 섹터, 뷰티 섹터 이쪽이 좀 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상승 섹터 중에서 여기에 지금 웹툰 없는 거 저는 매우 서운하거든요. 그러네. 예. 넷플릭스. 꼭 그렇게 확인을 안 하면 저렇게 본인 입맛대로 빼는 게 있습니다. 웹툰 이런 거. 근데 이것도 특징주에 있을 수 있어요. 특징주에 있습니까? 이따 보시면 알겠죠? 없습니다. 뉴스에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사실은 뉴스를 얘기하려고 제가 언급을 한 겁니다. 본우님한테도 물어보고 싶은데 오늘 사실 요거 보시면은 미스터 블루가 18%, 핑거 스토리, 뭐 와이랩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4%에서 한 뭐 6% 막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요게 요 기사 때문에 그랬어요. 넷플릭스 앱에다가 네이버 웹툰을 탑재한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미국 출장을 갔습니다. 네. 근데 여기 넷플릭스 초청으로 출장을 갔는데 여기 누구 데려갔냐면 김준구 아저씨라고 이분이 웹툰 사장님이세요. 이말년이랑 이렇게 친해가지고 이말년 씨 막 키운 분이야. 네네. 김준구 이 사장이랑 같이 해가지고 넷플릭스 경영진을 만날 예정이다. 최수연 대표가 공식적으로 넷플 경영진 만나는 게 이번이 처음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넷플릭스 앱에다가 웹툰을 같이 넣는 거 아니냐 이런 루머가 전해졌는데 네이버는 일단은 사실이 아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행보를 봤을 때 넷플릭스가 웹툰을 활용해가지고 좀 재미를 본 그런 컨텐츠들이 꽤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 넷플과 네이버 웹툰의 콜라보와 앞으로의 비전과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보노님? 저는 사실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저게 이제 제가 이거 뉴스 요 화면 보여주시면 여기다 넣어놨어요. 여기다 넣어놓긴 했는데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네, 여기 넣어놨는데 요거에서 좀 고민이 되는 게 일단 첫 번째로는 사실 무근이 너무 늦게 떴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요게 이제 웹툰에 대한 산업에 대한 정책이 이슈가 있었고
이게 이제 정책주로 올라가는 거 아니냐가 사실 좀 의견이 셌었잖아요.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 단독 뉴스가 장 개장하기 잠깐 전에 나왔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었던 내용인데 이게 사실무근 뉴스가 거의 1시 반 정도 돼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갭 차이가 상당히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보통은 그런 내용이 나오고 전혀 아니면 회사가 좀 빨리 대응을 하는데 조금 너무 늦게 낸 거 보면은 약간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실제로 TV나 이런 거 연결해서 넷플릭스 봐보시면은 충분히 웹툰 볼 수 있어요. 웹툰 못 넣을 거 없죠. 저는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뭐 보다가 가끔씩 넷플릭스도 볼 거 없거든요. 신작 나오다가 잠깐 멈추거나 하면은 오히려 뭐 디즈니 플러스가 잘 될 때가 있고 뭐 다른 쪽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럼 볼 거 없을 때 웹툰 연결해서 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요. 네, 그리고 네이버에서 어쨌든 멤버십 가입하면 넷플릭스를 보여주니까 그 뭐 쿠키 굽는 거 빼고 쿠키 굽는 거 따로 결제하게끔 하고 사실 안에만 넣어도 저는 엄청 시너지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안 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아니 나는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랑 네이버가 콜라보를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해요, 그 많이 해요. 네이버 플러스 결제도 넷플릭스랑 같이 해가지고 할인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넷플릭스 앱에다가 웹툰을 넣는 건 난 이건 약간 기괴한 번잡할 것 같아. 번잡하다. 저는. 뭐라 그러지? 근데 웹툰 안 보죠? 가끔 봐요. 봐요? 전 안 봐서 그런지 조금. 아니 이게 약간 느낌이 그런 것 같아. 넷플릭스 안에서도 볼 게 너무 많아서 고민인 건데 거기에 웹툰을 넣는다? 이게 약간 세븐틴 잘 나가고 BTS 잘 나간다고 야 그럼 둘이 합쳐볼까? 약간 이거랑 비슷한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저기 지금 채팅창에 써주신 저 내용이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웹툰을 만약에 그 약간 이렇게 슬라이스로 이렇게 부드럽게 넘겨주는 거를 적용을 해서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다면 좀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넘기는 거 너무 귀찮아요. 이게 맨날 이렇게 올려야 되는 스크롤로. 5초 자동 넘김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근데 그거보다 약간 이렇게 화면 영상처럼 이렇게 샥 지나가게 부드럽게. 부드럽게 자기 손 안 거치고. 안 거치고. 아니 스크롤 내리는 게 귀찮으면 뭐가 숨 쉬는 건 귀찮아서 어떻게 살아? 와. 근데 저런 사람이 그래서 많으면 저거 괜찮잖아. 통하겠다. 스크롤 내리는 게 귀찮다고 게임은 어떻게 한대? 와. 아니 공감되는데? 귀찮은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웹툰 같아요. 안 보시잖아요. 약간 아니, 준 봐. 애니처럼. 웹툰 보세요? 저 옆에서 보니까 가끔 보는데 근데 이렇게 하는 게 귀찮다는 것도 공감할 것 같아. 많이 보는 사람들은. 근데 일정 부분을 그렇게 슬라이스를 편하게 한다 그러면은 예. 넷플릭스를 더 자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 스크롤이 너무 길어요. 스크롤이 너무 길어. 통할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여러분 오늘은 대선 전이니까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저희 이렇게 하는 거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예, 아니 근데 예. 진짜 귀찮긴 해요. 귀찮을 것 요거 같아요. 비난할 게 아니라 많이 봐보세요. 이거 누워서 보다 보면은 막 손가락 아파요. 네, 이 스크롤이 너무 길잖아요. 네, 저 웹툰도 봐가지고. 알겠습니다. 맞아요. 웹툰 보시니까. 하락 섹터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 전에 광고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분위기가 좀 약간 축축한데 제습기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윈제이 제습기. 왠지 근데 여러분 네. 넷플릭스랑 네이버 웹툰이 만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요. 두 개 만나서 뭐 합니까? 3개 정도 만나줘야지. 그렇지. 그래서 제습기에 네. 공기청정기 만나고 오. 빨래 건조기까지 만나야 이게 혁명이지. 빨래 건조기? 맞습니다. 네. 윈제이 제습기는요 4계절용인데요. 제습도 되고요. 공기청정 기능도 들어가고요. 여기다가 빨래 축축한 거 여름에 잘 안 마른단 말이야. 네네. 건조기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팩트하게 3개 다 때려 박았습니다. 네. 물 가득 찼을 때는 자동으로 전원 차단 기능이 있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저기 증발기, 응축기, 뭐 저소음 프레셔, 활성탄, 음이온 필터 있어서 공기청정의 제습까지 다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한 대 놓으면은 집안이 사하라가 돼. 사막이야, 사막. 오 마이 갓. 바싹바싹 말라. 와우. 여름철에 필수입니다. 네. 누적 판매량 2만 대, 누적 리뷰 3,000개 이상. 그래서 10리터짜리 왼쪽에 보시면 조그만한 게 있고요. 네. 오른쪽에 24리터짜리 이렇게가 있습니다. 10리터짜리는 129,000원, 24리터짜리는 249,000원 이렇게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딱이네요. 예. 그죠? 그리고 위에 놓은 거는요. 저희가 신발 벗어놓은 게 아니라요. 파는 거예요. 네. 버킨스탁 샌들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왼쪽에는 저 화이트
오른쪽에는 블랙 이렇게 블랙. 있는데요. 뭐 여성 남성 요즘은 좀 저런 튀는 색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른쪽에 라임도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버킨스탁 샌들은 워낙 유명하니까 아시는 분은 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우 예쁘다. 와, 야 로마 그거 같네. 300 군인 같네. 아, 글래디에이터 스타일. 이야, 저거 로마 스타일이거든. 야, 근데 이거는 버킨스탁. 그냥 너무 버킨스탁의 기본 모델이라서 그렇죠. 네, 가격 좋으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남자분들, 여자분들 다 같이 신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진짜 버킨스탁은 진짜 튼튼해. 편해 그리고. 진짜 절대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잘못하면 임종 끊어지죠. 때까지 신을 수 있어요. 임종 때까지. 어마어마하게 튼튼합니다. 네. 예. 그래서 남녀 공용 버킷스탁 샌들 세 종이고요. 가격이 메리트 있습니다. 95,000원짜리인데 59,000원. 오. 95,000원을 앞뒤 바꿔 네. 59,000원으로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정품 병행 수입 모델이고요. 네. 국내 인기 베스트 모델, 데일리 바캉스 모두 어울리고 저희가 고정 댓글에 요 윈제이 제습기랑 버킷스탁 둘 다 달아놨으니까요. 고정 댓글에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발볼이 좁은 모델이래요. 그래서 한 사이즈 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발볼 좁은 네로 모델 한 사이즈 업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300이 로마라고 민준아 하는데 다 알고 있죠. 그냥 시적 허용이지. 300은 스파르타 아닙니까? 그치. 그리스, 마케도니아 네. 요때 요 시절 아닙니까? 이걸 너무 무시하시는데. 모든 걸 찝어내시고. 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또 날카로우니까 주식도 잘하고 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하락 섹터로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하락은 철강이 일단 좀 중요하죠. 이거 관세 25%에서 50%로 올리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철강주 반응이 좀 있었어요. 세아제강이나 세아제강지구 이런 거 좀 주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향후 이 철강 관련된 이슈가 강화가 되면 아마 또 한 축이 또 힘들 수가 있고 요거랑 연결되는 산업군들도 가격이 다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변압기가 오늘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좀 초반에 빠졌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은행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좀 꺾인 거죠. 아무래도 이제 분리 과세가 아니라고 한다면 은행주보다는 증권주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지금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예대 마진에 좀 터치를 할 확률이 높고, 그렇게 되면은 은행주가 조금은 차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통신 장비 이거 이제 원앱이나 이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스타링크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 좀 차익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쪽은 좀 단기로 보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있었고, 라면이 오늘 스프 관련된 기사는 좋은 게 많았는데 네. 이상하게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왜 이게 떨어졌을까? 그러니까요. 뭐 네. 사실 그게 나빴던 내용이 별로 없는데 저도 요거는 오늘 좀 신기하긴 했어요. 농심 특히나 삼양식품은 그렇게 안 좋은 내용이 그 없었는데 MSCI 어떻게 됐어요? MSCI는 편입 네. 이미 지나갔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삼양식품 들어간 거 아니야? 나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LIG하고 두 개 들어간 거 네,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요거 그거는 한참 지난 얘기고요. 옛날이야. 네, 한참 지난 얘기고요. 어쨌든 삼양은 나쁜 게 없었는데 좀 빠져서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방어주에 뭔가 영향을 주는 건가 싶어가지고 요거는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라면이 계속 꺾인다면은. 이건 근데 저 느낌 왔어요. 요거 한번. 삼양 삼양 123만 원 갔다가 지금 108만 원까지 떨어졌잖아요. 많이 떨어졌어요. 오늘 29,000원 떨어졌단 말이에요. 요거 105만 원에서 103만 원 딱쯤 되면은 사면 될 것 같아. 어때요? 느낌 와버렸어 지금. 그 괜찮은 방법인 좋은 것 방법은. 같아요. 네. 100만 원 황제주 안 깨려고 하지 않겠어요? 한 번에 갭상으로 확 뛰어버렸어. 아직 외국인 수급 이탈도 별로 없어서 아마 눌림 매수가 나올 확률이 좀 있다라고는 보여요. 왜냐하면 또 나쁜 내용이 없이 빠진 게 아니라 가지고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수급이 강하게 빠지면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건 아니기 때문에 눌림 매수가 나올 확률이 일단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오늘 진단 키트도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네, 이슈는 좀 제가 커지고 하려던 있는데. 말이 저거예요. 뭐요? MSCI 편입되면 공매도 붙어서 단기적으로 좀 조정 오지 않나. 그 시기는 좀 지났어요? 네, 그 요즘에는 보통 한 달 전에 다 수급이 붙고요. 공매도가 붙어도 삼양에는 붙기가 좀 어렵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래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쳐도 산업적으로 성장이 잘 안 되고 있거나 넘버에 대한 부분이 뒷받침이 안 돼서 조금은 이렇게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기준치에 따라서 수급이 단기적으로 들어온 거에 따라서 이제 숏을 치는 건데 삼양은 애널리스트들도 굉장히 주가를 높게 하고 있고 사실 성장이나 흐름을 보면은 공매도가 죽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로 누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어느 정도 눌린 다음에 숏커버를 노리고 아마 수급이 강하게 때릴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제가 봤을 때 크다고 보거든요. 저라면 삼양식품 지금 숏 안 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뭐 그런 게 이제 공식적으로 무조건 공매도로 얻어맞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저는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설명을 저렇게 친절하게 해줬는데도 안 듣고 나는 민트 말이 맞다고 봄. 민트 말이 맞음. 뭐야? 인기로 가는 겁니다. 기세로 가는 거예요. 민트 말이 무조건 맞음. 그냥 내피셜이 심지어 무슨 말 하는지 몰라. MSG가 많이 들어갔다고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 MSG가 아니고 MSCI요. 모건 스탠리 지수 있어요. 예, 고맙습니다. MSG가 아니라요. 짜게 먹으면 병 걸려요. 조심하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할까요? 특징주 그냥 캡처만 하고 그냥 마무리하죠. 예, 오늘 사실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좀 어수선한 증시였고 맞아요. 일본은 떨어졌는데 우리나라는 기대감으로 좀 버텼던 증시였고 이번 주 내내는 좀 오늘 같은 약간 어수선함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다. 왜냐면 내일 선거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취임 바로 해야 되고 4일 그 다음 지나면 또 현충일이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번 주는 조금 슬슬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징주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네, 뭐 이거 하나 사진 찍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리포트에서 목표 주가를 뭐 엄청나게 올리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SBS도 보시면은 은근슬쩍 많이 올라왔는 또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고요. 효성중공업 80만 원대 외국 기업에서 나왔었는데 오늘 이제 BNK에서 또 나왔고요. 그다음에 아까 DBI텍 아까 잘 설명해 주셨고, 그다음에 뭐 LNF 같은 경우는 불성실 공시법인 요거 지정됐다라는 거, 그다음 솔트록스 AX 사업 뭐 이제 확대 수혜, 뭐 요거 정책 기대감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다라는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캡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창은 본부장님, 오늘 어떤 그림 가지고 오셨는지요? 네, 저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했습니다. 이제 결과를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따라서 어디로 달릴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보시면은 한우들만 있지 뭐 콘서트라는 가수라든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보이는 게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저게 타임이 딱 끝나고 결과가 나왔을 때는 분명 어디로든지 달릴 겁니다. 그거에 대한 시작 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정도 이제 또 우리에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공짜로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눈치를 많이 보는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김정현 본부장님 오늘의 한마디는요? 오늘의 한마디는요, 이겁니다. 네. 첫 번째 1페이지입니다. 예. 심플합니다. Hope for a miracle, but don't depend on one. 기적을 바라는 건 나쁘지 않죠. 그런데 거기에 의존하지는 말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기적 같은 일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 뭐 일어나면 좋지만은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그거는 너무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걸만 열심히 하자. 그런 생각을 가져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런 정도로. 네. 오케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4시 23분인데 네. 김정현 본부장님 오늘 꼭 해야 되는 자료 있으면 하시고 내일도 휴일이니까 아니면은 하나 1, 2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길게 못합니다. 네, 리포트 말씀드릴게요. 요거 페이지 30페이지. 30페이지입니다. 제가 롯데관광개발을 예전에 한번 몇 번 말씀드렸죠. 롯관계. 네, 아주 많이 갔어요. 예. 이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 끝났네요. 목표 주가 괴리는 아직 있어요. 아까 뭐 아직은 뭐 또 알아서 하시고, 반대로 그거는 인바운드잖아요. 들어오는 거죠. 예. 우리가 아웃바운드 해외로 나갈 분위기가 잡힌다면은 하나 투어 모두 투어를 좀 슬슬 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이 콜에 대해서 공감을 한 80% 합니다. 신안에서 나온 레저 여행인데 이제 다시 슬슬
아웃바운드 우리 나가는 겁니다. 노릴 수 있다는 겁니다. 6개월 전에 온갖 사고 나고 이제 조금 회복되려고 하는 거고 보통 3개월 전 외인 카지노 주가하고 지금이 조금 비슷한 분위기로 갈 수도 있다는 거고 10월 달에 우리 엄청나게 놀죠. 10월 달에. 네. 그리고 우리 대선 끝나고 나서 분위기 잡으면은 환율도 우호적이라서 우리가 네. 나가기도 좋고 그러면 주가적으로는 한 번 더 할 수 있다. 어떤 게 먼저 갔냐는 좀 다릅니다. 모두 투와 하나 더 좀 다르니까 목표 주가와 괴리도 아직은 있고 해서 좀 한번 리포트를 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보세요. 외인 카지노 주식은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거는 지금 이렇게 기고 있죠. 3개월 뒤를 보시고 차근차근히 한번 원화가 강세가 좋습니다. 예. 그것도 좋으니까 한번 리포트 보시면 참조가 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레저하고 여행 또 여름에 여행 가는 분들 네. 계획 있어요? 네. 미리 얘기해. 땜빵 잘 보여드리니까. 미리 가고 싶다 항상 겹치면 안 생각하지 돼. 않아요. 우리가 네, 겹치면 안 돼서 네. 미리 얘기해야 돼. 네. 그런 계획 있어요? 미리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도 가는 거 다 알고 나서 아니 우리 삼부가 너무 힘든 게 나 빠질 때도 네. 마찬가지지만 네. 한 분이 빠지면 대타를 구해야 되는데 잘 안 구해줘. 너무 힘들어. 다 가면 혼자 할게. 심지어 아침에는 내가 빠지잖아. 네. 두 분이서 한다고. 그래 아주 힘들어. 뭡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꼭 구해주세요. 예, 이번 네. 휴가 때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명박대전 간단하게 가보겠습니다. 지금 네. 몇 승이죠? 8승. 8승을 저는 5승. 이겼잖아요. 예, 제가 지난주 2주 연속 우승을 챙겨서 이야. 5승 대 8승이 됐습니다. 눈앞에 아. 고지가 보입니다. 이제 5승만 더하면 제가 다 이겨버리는 거니까. 자, 네. 명박 대전. 대전 빰빰빰빰. 자, 빨리 끝내고 압권 보자. 팀장님 강퇴시켜버립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편입 종목만 빠르게 얘기하죠. 네. 예. 근데 저는 오늘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준 씨부터 저 먼저? 들어보고요. 네. 저는 고민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 이제 제가 5승 챙겼잖아요. 이거 네. 다 기세거든요. 응. 예. 느낌이 와버렸어요. 왔어요? 삼양 보고 아까 제가 촉 말씀드렸죠. 네. 자 이번 주는 뭐냐면요.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어수선한 애들이 갈 거예요. 오케이. 그중 중심에 있는 애들이 지난주에 엔비디아 얘기했을 때 못 갔던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두산 로보틱스, 저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애들 그냥 찔끔찔끔 또 한 번 기모기로 한번 보여주세요. 예, 날렸거든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요렇고 두산 로보틱스도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뭐 요런데 사실 얘네도 차트가 좋은데 네. 저는 가장 좀 그래도 좀 기세네. 기운이 남아 있다는 거 생각하는 건 이 하이젠 R&M. 뭐라고요? 하이젠 R&M. 하이젠 R&M. 하이젠버그. 어디가 기운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이젠버그. 여기가 위치가 훨씬 더 어. 좋고 이 흐름 자체가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 고점이 4만 원 정도인데 한 5에서 한 7% 먹고 팔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예, 한 5% 정도 먹고 팔려고. 예. 왜요? 악수. 잘했어. 예, 내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거든. 예, 요거 사진 한 번만 하이젠. 찍어주세요. 예, 정상회담이에요? 잘하겠습니다. 예, 예. 하이젠 R&M 김정일 본부장님의 고마워요. 최애 종목입니다. 예. 자, 골라요. 저는 오늘 너무 많이 가가지고 어떤 섹터인데? VT 갑니다. 아 VT. 네. 어떨까요? 이유는 화장품이 죽지 않아. 이고요. 그리고 뭐 수출입 데이터도 잘 나왔고, 그리고 오늘 불을 뿜었는데 명민준 앵커와 똑같이 이번 주에 어떻게 무언가가 주도를 해서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가는 종목이 더 가지 않을까? 그리고 둘다 너무 세서 좀 내일은 쉬지 않을까 할 때 더 가는 게 화장품인 것 같아서 VT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약간 애매할 때 화장품 잘 가니까. 오늘도 사실 애매하니까 같이 VT 뭐 있어. 맨날 뭐 바늘로 찌르기만 하고 뭐 없잖아. 바늘로 근데 차트가 조금 높아요, 그죠? 아유, 요즘에 괜찮은 것 다 같은데? 좋은 괜찮아요? 애들이 계속 가니까. 네. 괜찮은 것 같아. 그럼 전 갑니다. 예. 오케이. 네. VT 하나, 하이젠 R&M 하나, 재밌겠다. 로봇과 화장품, 화장품. 뷰티의 대결입니다. 예. 자, 그래서 근데 이게 참 거래일 수가 적으니까 이거 진짜 완전 진짜 단타 대결이에요. 하루네. 오늘 편입하고 내일 쉬고 또 편입하고. 또 편입하고 목요일 하루 쇼부 보고 그냥 끝이니까. 끝이네요. 뭐야 이게?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6승으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침에도 말했었죠. 일산 사시는 분, 구미 사시는 분 주목. 네. 자, 구미에서는요. 2차 전지 3%에서도 2차 전지 좋아합니다. 2차 전지 기업, 2차 전지 산업의 이슈와 전망 집중적으로 분석합니다. 구미에서 하는데요. 구미 상공회의소 6월 18일 수요일 날 3시부터 5시까지 캐집니다, 재반등이다 말이 많은 2차 전지 산업 과연 앞으로 실질적인 전망은 어떨까요? 네. 그리고 산업이 안 좋더라도 주가는 날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다 마이구미 구미 상공회의소로 모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자, 그리고 일산 사시는 분, 일산은요. 요게 재밌을 것 같아요. 뭐예요? 새 정부 출범 이후에 6월부터 12월까지 주식 어떻게 되냐? 그 뭐 전략? 사야 되냐? 예, 전략 사고, 유망 종목 분석, 채권 투자 전략. 구혜영 차장님, 이혁진 차장님이 나오셔가지고 6월 18일 똑같은 날입니다. 수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일산 WM 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자, 더보기에 링크 저희가 달아드렸고요. 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저녁 되시고요. 내일 투표 파이팅 하시고요. 내일 또 박수 치면서 네. 대한민국의 또 축제 즐겨보시고 네. 또 저희는 새로운 새 정부의 대한민국에서 6월 4일 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